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예, 생각보다. 예. 원래 이제 뭐 등록을 이게 신청을 해놓고 안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또는 뭐 어디서 수업하는지 말하기도 힘들다. 서울, 부산, 대구 다 수업하고 있는 이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도 호구조사 좀 해야죠. 자, 초시생이요. 한 번도 소방공무원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실래요? 아, 한 분 있네요. 두 분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설명회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들을 좀 더 해결을 해 드려야 되고 또 뭐 꼭 여기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 좀 알아가셔야죠. 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해 드려야 되나요? 저 모르시는 분 다들 아나요? 알아요? 저 알아요? 예, 처음 보죠. 처음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알아보고 왔어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지. 그렇죠. 요즘은 워낙 정보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뭐하고 어떻게 했다 뭐 인스타든 안 그러면 유튜브든 막 많이 날리니까 나쁘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살 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보다 좀 더 월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들은 여러분한테서 와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소방공무원이 되고 소방대원이 됐을 때 앞으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뿌듯하죠. 어떤 일보다도 좀 더 자긍심을 좀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필요한 얘기들을 또 진솔하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합격 전형 설명하려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소방공무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뭐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역시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렇게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국 국민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막중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헌신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마음들은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합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내용보다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누구도 묻지 않죠. 근데 소방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소방대원이 돼서 첫 출근을 딱 했을 때부터 또는 안 그러면 학교에서 훈련할 때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 해야 될 일들이나 안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책임감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소방공무원을 합격하기 전과 합격하기 전에 인생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감명 깊은 또는 안 그러면 저한테도 조금 자극을 주었던 그런 어떤 말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는 시험을 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술을 한잔 합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남자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라서 그렇지만은 다들 성이니까 이때까지 고생했다 한잔 하자. 그래서 뭐 고깃집 가서 이제 파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을 때 저를 부둥켜 안고 술이 취해서 감정이 국각이 올라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이 새끼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얘가 이제 그때는 어디 가서 말하지는 못하는 그 자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 만나기 전과 저 인생 쓰레기였다고. 뭘 그렇게 쓰레기까지 얘기하니? 사실 진짜라고. 자기가 이런 대도시는 아니지만 조그만 소규모 도시인데 흔히 말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면서 이렇게 삥 뜯어가면서 뭐 그냥 오락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앞에 서가지고 인상 팍 쓰고 이거 살았다 사실은. 근데 샘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람 하나 구했다. 정말 고맙다. 물론 요즘 연락은 잘 안 옵니다. 그게 좋은 일이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그런 어떤 자극들이 저한테 오면은 저도 굉장히 좀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소방공무원이 되는 건 뭐 다 알죠. 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연봉은 좀 더 높습니다.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뭐 월급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받더라고요. 본봉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연봉은 그렇게 공무원 중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나쁘진 않고요. 뭐 안정된 직장이랑은 다 얘기하지만 직장이라는 게 공무원 다 똑같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위험 현장에는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 소방의 구호가 뭐예요? 물론 우리 소방청에서 한 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소방 공무원, 소방 대원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first in하고 그다음 last out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근데 사고가 조금씩 생기고 우리의 또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용어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뭐냐면은 살려서 돌아와라, 살아서 돌아와라. 이걸 이제 좀 더 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막 뛰어드는 경우, 흥분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저도 보통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슈퍼맨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너희들이 더 위험하다. 뭐가? 마음이. 내가 못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는데 못 구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 있고요. 조금 요즘은 이제 소방공무원의 워라밸이 좀 좋긴 하죠.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제가 아는 모 아이도 소방 그러니까 한 2019년, 2020년, 2020년에 들어간 아이인데 얘가 소방공무원하고 일행직하고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쳤거든요. 공통 과목으로. 그리고 소방학교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선택 과목이었고요.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마찬가지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걸 같이 공부하다가 얘는 어디로 갔냐면은 행정안전부로 갔어요. 일행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장 나가는 거하고 부모님과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행정안전부로 가라. 안전부령이래. 행안부로 가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즘은 가끔씩 전화 오면 한 9시쯤에 전화 옵니다. 밤 9시. 왜 그럴까요? 퇴근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쌤 내가 이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워라밸 개뿔이야 씨. 나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행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보다도 동사무소 이런 데 뭐 빨리 이제 마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조금 업무량이 좀 많아서 늦게 마치나 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 역시 보통 사람은 당비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당비휴 이렇게 말을 쓰긴 하는데 하루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9시까지 하죠. 물론 9시 12시간을 24시간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9시 퇴근하면은 하루 그 다음날 이틀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출근해요. 그래서 당비비라고 얘기해서 뭐 보통 그렇게 근무를 하니까 뭐 여행을 가거나 안 가면 어디 좀 잠깐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로는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이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경채하고 공채가 나눠져 있지만 그래프는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부분은 어디였냐면은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는다. 충원을 하지 않는 이야기는 안 뽑는다는 얘기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의 비율만큼만 그대로 뽑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는 3,800명을 뽑다가 23년에 1,5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120명, 240명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우리가 더 충원을 한 것이 아니라 퇴직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퇴직자가.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돼버리면요. 60까지 정년을 맞추기보다도 그 전에 명예퇴직을 먼저 해버립니다. 명예퇴직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보면은 그 어떤 커리어라든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설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사설업체, 시설업체나 이런 쪽에 취직을 다시 하겠다. 거기서 먼저 꼬신 것도 있죠. 오시라. 연봉 얼마 드리겠다. 뭐 무슨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늘어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960명,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사실상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한 해에 500명, 한 해에 지금 이제 1000명씩 증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대가 아니라 5,000명을 증원하겠다. 그걸 산술적으로 n분의 1 깐 것이 뭐냐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는 내부 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증원한 인원이 약 450명, 500명밖에 안 돼요. 증원한 인원이. 그렇다면은 이제 자연 탈락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더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처럼 100명, 200명 있다가 여기에 거의 한 450명, 500명 가까이가 퇴직하는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유고요. 그렇다면은 5,000명을 증원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그게 이제 소방의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원한 인원이 500명밖에 안 돼요. 아직 4,500명을 더 증원을 해야 돼요. 이 증원을 그냥 아무나 팍팍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원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냐면은 어느 센터나 어느 서가 증설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할 것인지 이 계획까지 같이 붙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 11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년에 애들이 근무할 장소도 없는데 증원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증원을 한 상태예요. 물론 이건 예측이지만은 제 예측으로 하면 2027년에는 28년, 26년에 올해는 2,890명 거의 3,000명을 뽑았는데 이때는 아마 3,500명 정도는 모집을 할 것 같은 어떤 내부 자료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증원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소방공무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얘는 소방공무원을 하려면은 우리는 소방대원들은요 약간의 어떤 책임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꼭 가지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수업할 때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합니다. 야, 공무원 공부를 뭐하러 소방으로 하냐? 이거 쉽다고? 안 쉬워. 안에 들어와 봐. 들어보면 너네 뒤진다. 이게 그냥 쉽게 봐서 딱 보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균 점수를 아직 합격 점수를 봅니다. 공무원 쫙 펴놓고 소방은 몇 점 돼야 합격하지? 경찰은 몇 점 돼야 합격하지? 교정은 어떻지? 일행직은 어떻지? 근데 점수를 보니까 소방이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쉽겠네? 근데 그 내부를 안 보죠. 그 전에도 이렇게 점수가 낮았느냐? 문제는 얼마나 어려웠느냐? 문제가 쉬웠느냐? 이런 건 안 따져보잖아요. 그냥 합격선이 낮다는 것만 야 이거는 과락만 너무 합격하겠는데? 써? 또 당신이 과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또 NC생들 또는 안 그러면 한번 좀 시험을 쳐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선생님, 올해처럼 시험 나오면 저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면 내가 못 맞추겠어요.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 너 맞출 수 있는 것은 다 맞추긴 했니? 어려운 거는 틀려도 당연한 거겠지만은 너가 알고 있는 건 제대로 맞추고 와서 이렇게 하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는 건데 이건 내가 아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취합을 해보고 한두 문제는 또 틀린다 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의 90% 정도만 맞췄으면 합격을 할 점수인 거죠.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합격선이라는 게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요. 남들보다 두 문제 더 맞추면요 안전하게 합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 80점 받았다. 나는 92점을 받았다. 그럼 난 합격하죠. 어떤 사람들은 92점 받는데 내가 또 88점 받았다. 88점도 좋은 점수인데? 근데 합격선이 92점 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NC 오늘 또 올해 시험 친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겠는가? 그러면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 되죠. 그게 무식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게 멍청한 거라는 거야. AI 시대가 있고 로봇이 움직이고 드론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또 무식하게 책을 몇 번을 보고 계속 보고 찢어질 때까지 보고 난 다음에 시험치러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거하고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지도 연결도 못해요. 그럼 망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30년, 40년 전, 20년 전에는 부모님이 그러죠.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됐겠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 노력한 것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지, 이런 전력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똑같은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터넷 강의 좋아하잖아요. 인강 좋아하잖아요. 저도 물론 인강을 찍고 있지만은 그러면 일타 선생님한테 듣는 아이들이 거의 80, 60%예요. 그건 우리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60% 아이들이 인강을 들어서 똑같은 노력을 했다면 다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인강만 듣고 뭐 제대로 안 했으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겠지만은 인강을 들어가지고 이제 1타 강사를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들이 아니 퍼센트를 보면요. 오히려 퍼센트는 낮아요. 쪽수는 많죠. 왜?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서 60%라고 하면은 6,000명이죠. 근데 나머지 4,000명을 다른 2타, 3타, 4타 막 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10%가 붙으면은요. 6,000명 10%면 600명이 합격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강생이 2,000명이라 쳐요. 제가 20%가 합격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합격하는 4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일타가 많다니까요. 제가 일타가 안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는 건 그거죠. 댓글이든 안 그러면 합격 수위가 많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붙겠다. 뭘 어떻게 해야지 붙는지 몰라요. 그걸 잘 찾으세요. 저한테 들어도 되고요. 학원 와도 되고요. 인강을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다 20살이 다 넘었고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강의에서 내가 이것을 따라가도 되겠느냐 안 되냐 판단 기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는 해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가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건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이 기억으로 따지자면 2018년도에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졌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과락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이렇게 세 과목을 공채는 치게 되는데 이 소방학 개론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앞부터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앞에서부터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는 건 좋아요. 문제는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 문제는 누가 풀어도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대학 교수가 와서 풀면 안 돼요. 왜? 자신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시험 자체가 재난, 그 다음에 연화소, 그리고 이제 연화소, 재난 이렇게 소방 조직 이렇게 있는데 설비 쪽에 어떤 강점을 가지시는 분은 재난이 약해요. 이 재난은 어디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냐면 소방 방재학과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소방공학과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죠. 시설 쪽이니까. 근데 여기서 맨 문제, 여기서 문제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해요. 이 올해 같은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학원 강사를 위한 시험이다. 학원 강사 테스트한 거다. 왜?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가르치고 다 깊이까지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나온 문제, 어디서 나온 문제, 어디서 나온 문제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자기의 전공 파트밖에 몰라요. 학원 강사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자 치자 누가 더 점수 주냐 이거 체크하러 만든 시험이라밖에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또 얘기할게요. 재난관리, 그림 제시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 계산 및 화학 반응식 문제, 화재 안전 기준 문제. 어떤 측면에서만 한 번쯤은 다 나온 것들인데요. 문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재난관리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의 깊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문제를 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래 놓고 그 하위 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위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것 중에서 소방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줄 거야. 그걸 좀 지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긴급 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규칙,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긴급 구조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는 긴급 구조 지휘대를 수업했어요. 긴급 구조 지휘대는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것까지는 좀 알아둬라. 긴급 구조에 대한 역할 3가지는 기억해라.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도 이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의 교재 중에서 이거 제시되어 있는 교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선생님 이제 기본서만으로 안 되겠어요. 기본서 더 이제 느립니까? 이것까지 느리면요. 기본서가 몇 페이지가 되면 2000페이지인데 돼요. 2000페이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화제 안전 기준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여기는 통합지휘조정센터의 역할이에요. 임무예요. 기능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4번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긴급구조 지휘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 네 개 중에 다른 차이점은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강의 시간에 기존의 기본서나 심화 과정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던지는 거죠. 얘들아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놔야 돼. 그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방대한 양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하냐면은 전술적으로 특강을 합니다. 특강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요. 내용의 중요성 그런 게 안 봐요. 시험이 이게 중요해서 낸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은 내용이 있고요.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3개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딴 데서 끌고 오면은 선지가 만들어져요. 7개, 8개 있는 것은 모두 다 외우라는 거기 때문에 돌출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계산 문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식이 오면 답 찾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공식 가르쳐 드렸어요. 복사 에너지야. 시그마 T 4승 있어요. 그런 게. 뭐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시그마 T 4승을 열심히 외웠는데 시그마는 여기에 있는 어떤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를 집어넣는 거죠. T 4승이라는 것은 절대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4제곱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5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100초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를 또 못 맞춰요. 그렇게 결국에는 문제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총 복사 에너지인데 복사 에너지라서 시그마 T 4승 요것만 답 안 나오고요. 여기서 총 복사해니까 여기에서 5제곱미터가 열을 내고 100초 동안 냈으면 그거 다 곱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아야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는 것이 나중에 273을 하면 300이 됩니다. 300을 4제곱을 해야 돼요. 이게 4제곱을 하는 게 아주 유치할 수도 있지만요. 300에다 300 곱하면 900에 동그란 계속 쳐나갑니다. 아이들. 실제로 시험 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평소 때 지수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평소 때 3 곱하기 10의 제곱해가지고 4제곱 이거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3을 4제곱하면 81이거든요. 3을 4제곱하면 81입니다. 그리고 10의 2승을 4제곱하면 곱해가지고 10의 8승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10의 8승과 10을 나눠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 들어요? 요가 수학 시간이가. 와, 내 중학교 때부터 수학 포기했는데 이렇게 온다고요.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단순한 계산일 수 있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수학이라는 거 하는 지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애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문제요. 이건 전통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기출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한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냐면은 연소 범위를 외우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 열심히 연소 범위를 외웁니다. 5에서 15, 뭐 안 그러면 1.2에서 44 다 외워요. 근데 그 중에 펜테인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펜테인이라는 것은 외워본 적도 없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애들 손을 딱 넣는 거야. 내가 못 외웠으니까 못 푸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것을 구하려면 하한계에다가 우리는 산소 몰수를 곱해야 되는데 산소 몰수는 알겠어요. 그냥 하한계를 모르겠단 말이야. 외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단서를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단서. 수업 시간에도 진동을 명작을 들어갈 때마다 매번 얘기합니다. 단서 안 보면 틀린다. 왜? 단서를 내는 이유는 뭔지 아니? 문제를 내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겠는데? 야야야 호티 달아라. 이래야지 오류 안 생긴다. 그래서 뭘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서 자체가 일겹 조건이고 대기 중에서 20 볼륨 퍼센트고 각 단계 계산 결과는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단계별 계산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해서 하한계에다가 그다음 뭘 곱해라고요? 뭐 산소 몰수 곱한데 산소 몰수는 결국 8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하한계를 계산하는 무슨 식이 있다는 뜻이야. 그게 작년에 나왔던 존스의 공식입니다. 존스의 공식에서 거기 계산하면 1 나와요. 소수점 반올림하면. 그래서 정답이 8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식 가르쳐 줬잖아. 야 내가 최소 산소 농도 나온다고 그랬지. 맞췄니? 맞추겠냐고 이걸.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있겠어요? 배웠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맞추는 이건 단순 암기 문제고요. 단순 암기 문제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강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재부터 시작해서 나고 있는 다른 과정 문제 다 들고 와가지고요. 그래프 쫙쫙 다 합니다. 특강하고요. 근데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좋죠. 그럼 아싸 이거다 이러는데 자기가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출제자가 그래프를 만들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원하는 게 뭐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예요? 그래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왜 그려졌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뭔지는 찾으셔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선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림 문제예요. 아이들 작년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 2025년에 이산화탄소 나왔습니다. 순서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저보고 선생님 올해는 이산화탄소 안 나오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순서는 안 나오겠지만 아니 부속품 같은 경우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해도 기본이 무조건 개통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개통도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개통도는 알아요. 다 본 적 있어요. 하나하나 위치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알고 있어도 시간이 이거 1분 안에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25문제를 푸는데 25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방학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가는데 벌써 한 절반 푸는데 25분 넘어갔고요. 소방학교는 다 풀고 가니까 30분 넘어가고 40분 된 거예요. 그러면 소방학교로는 어느 정도 쳤다도 법규하고 행정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 생겨요. 그래서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과락이 소방학교로만 해도 얼마가 나냐면 거의 40% 가까이 나왔어요. 우리 통계에 의하면. 미쳐버리겠죠. 그래도 붙을 놈 붙는다. 그게 여기에 함정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재 안전 기준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화재 안전 기준이 총 다음에는 20 몇 가지가 됩니다.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면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화설비라고 하는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이건 막 공부하죠.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이 출제자가 마음 먹고 냈죠. 뭘 냈어요? 재현설비 중에서 특별피난 계단실에 부속실이라는 재현설비 이게 따로 하나의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제1호 쭉 나오는데 저 밑에 보면은 요 내용이 하나 딱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네 개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뭘 바꾼지 알아요? 해당 층을 전층으로 바꿨어요.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재현설비의 작동 목적과 작동 원리 이런 걸 한 번쯤은 배우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댐퍼가 뭔지 개폐기가 뭔지는 알아야지만 요래 되면 저래 되겠군 저래 되면 요래 이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외울 수 없어요 이거. 암기법 두 문자 아무리 많이 해봤어요. 내년에 또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도대체 어디 나올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하는 전략과 전술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힘들겠지만 요거까지 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관계법규입니다. 관계법규는 쌤 쉽지 않나요? 뭐 애들의 이야기로는 상대적으로는 쉬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시한 유형을 보셔야 돼요. 법규는요 상당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왜? 텍스트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이 교과서만 다 알면은 나는 좋은 점수 받는다. 100점을 예전엔 100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과서가 전체 담은 페이지가 얼마냐?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지금 이제 2권 있어요. 제 교재는 1권이 뭐냐면 원문이에요. 원문을 다운을 받아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원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란 내용을 알 수 있게 전부 다 재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열심히 하면은요 여기서 문제가 벗어나질 않아요. 이거는 그걸 요약본을 해서 4분의 1로 줄여놓은 거야.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회동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본질은 언제나 1권을 하셔야 돼요. 법규 공부할 때. 그런데 올해 시험은 마찬가지로 그걸 다 해도 틀리는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돼도. 왜? 하나의 문제에다가 해석을 던져놓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외웠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글자 그대로 외웠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 문제가 이제 해석 문제가 나오고요. 지문이 더럽게 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한 페이지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 2, 3, 4개가 나온단 말이야. 심할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문제 나와요. 올해는 장수가 이만큼 두꺼워져가지고 촥 펼치니까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꽉 찼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책을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세대예요. 영상과 그 다음에 방송과 이런 걸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미디어로 공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뭐 읽는지 몰라요. 한 2줄, 3줄 읽으면 앞에 거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그럼 책을 읽어야 될 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 돼서.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정독 연습을 하고 답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짜 치사한 건데요. 제가 한 1월 보통 1월 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수업할 때. 자, 출제자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 치자. 알겠지? 너희가 출제자라면은 이게 문제가 만약에 옳지 않은 거잖아. 1번에 옳지 않은 걸 깔아놓으면은 이 문제가 목적이 있겠니? 길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길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 이게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 시간을 끌기 위한 거야. 제가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는 맞추겠지만 시간 좀 끌고 나머지는 좀 더 짧게 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수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있잖아 딱 보자 한 페이지 된다 밑에서부터 읽어 4번부터 그래가지고 면접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것 때문에 한 서너 개 맞췄습니다. 진짜? 진짜로요. 딱 보니까 다 못 읽겠더라고요. 갑자기 선생님이 말은 기억이 딱 떠가지고 4번부터 읽었죠. 4번 3번 딱 걸리대요. 그럼 1, 2번 안 보는 거야. 그런 아이들은 열심히 했죠. 이 내용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역으로 가버리는 거야. 옳지 않은 거 보고 밑에서 보고 올라가고 옳은 거 하고 밑에서 올라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를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복합 문제 나옵니다. 복합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예전에는 소방 기본법 안에서 나와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이게 쓸 수 있는 기법은 다 썼어요. 다 쓴 게 뭐냐면은 다음 중에서 소방 관련 법령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넣을 테니까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니까 법을 다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자, 숫자들은 우리가 법규 공부할 때 항상 예민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합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저희가 만드는 교재들 같은 경우 제가 만드는 교재 중에서는요. 기출 문제까지는 나와 있는 기출이고 진도벌 명작부터는 자체 연구소에서 만든 교재들인데 거기에서 심화 과정에서 지금 집어넣어요. 몇 개인가. 애들 욕 뒤지게 합니다. 아 생애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다 틀리는데요. 웃자겠냐.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올해 스타일이에요.
원래 기억년 디글리어 박스 문제가 나오면 박스 문제 어렵다고 하는데 안 어려워요. 오히려 쉬워요. 왜? 박스 문제 기억 읽고 기억이 틀렸다. 기억 날리죠. 있는 거. 니은을 딱 봤는데 니은이 맞다. 맞는 거 체크하죠. 그러면 압축이 되면 2개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 답 나와요. 알고만 있으면은. 근데 이런 문제들은 기억부터 시작해서 미음까지 또는 비역까지 5개, 6개를 모두 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3개, 4개까지는 하는데 하나라도 모르면 여기서 4개인지 5개인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법령 해석과 복합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아이들이 이게 1번 문제 나왔어요. 공채, 경채 모두 다. 시험을 딱 치러 갔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화재 예방 안전지를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애들이 벤다이어그램이 중학교 때 배운 거 같겠니 가물가물. 그래서 이걸 찾아가요. 이거 암기가 되겠어요? 암기가 없어요. 암기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범위 내용이고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해석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 문제를 길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본법만 적으면 기본법 안에서는 내야 되거든. 이게 대표적인 문제고요. 아까 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에다 여러 법률을 한 문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에하고 똑같이. 예전에 우리가 벌금이라는 걸 벌칙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벌칙을 예전에는 소방기본법에서 하나 나오면은 조사법 다음에 나오고 조사법이 나오면은 이제 공사법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나온다. 그래서 애들이 작년에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빼고 간 애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 여기도 저기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 안 돼 있으면 다 날아가요. 이게 이제 여러 법률 한 번에 내는 거고요. 숫자 박스, 날짜 박스 문제. 즉시 마찬가지로 신고 사례입니다. 가에서 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역시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애들. 변경할 때 30일 전, 퇴직한 날 30일 에 다시 선임하고 14일 다 알아요. 진짜 안다니까요. 공부하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놓고 또 더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가나 다라 지금 한 바까지 6가지가 있잖아. 한 4개, 3-4개 보면 답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6개를 다 확인해서 다 적어서 더하기도 꼼꼼하게 돼. 왜 불안하잖아. 근데 더하기 잘못해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술과 관련되는 공사법입니다. 킬러 문제입니다. 이 킬러 문제인데 제가 사실은 수업을 할 때요. 내가 이 말은 합니다. 올해는 기술자의 자격, 그러니까 경력 자격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요. 촬영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말하고 나서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얘가 지금 보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3년 1개월, 5년 1개월, 7년 1개월, 11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력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을 하고 있어도 포함 관계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3명, 4명, 5명, 6명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지문을 가지고 하나라도 모르면 틀려요. 설비기사, 설시설회사 알아요. 다 알죠. 우리가 다 외웠던 거니까. 근데 여기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관련 업무를 행정학과 학사이 모르면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환장하죠.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에서 제 강의를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의 능력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100점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근데 이건 안 하는 약속할게. 합격은 시켜줄게. 합격은 시켜준다는 얘기는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합격선이 높은 대로 커트라인은 언제나 있다. 그 커트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 시험인 거지. 내가 한 문제로 더 맞추면 되겠지. 내가 한 문제는 나 혼자 보는 거고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2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걸 버리고
딴 걸 하세요. 다른 걸해서 거기서 한 문제를 더 맞추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전이고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올해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합격을 하려면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고요. 전술이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는 제가 전해주는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익혀가지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훈련하느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전력과 전술을 짜고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력과 전술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목표는 뚜렷합니다. 목표는 만점이 아닙니다. 목표는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전략이란 건 뭐냐?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려면은 필기를 합격하려면 이게 아니고 소방대원이 되려면은 필기 점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면접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기 초시생들한테나 또는 안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초시 한번 겪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강사들은요. 이게 강사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그래요. 필기 시험에 모두 올인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웬만한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 체력 준비하고 있니? 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말 수업 시간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체력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막 떨어지지. 왜요? 야, 그냥 떨어졌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해보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계획을 짜서 필기 공부하고 체력 운동하고 그다음 면접하고 나눠서 할 거 아니야. 시작을 할 때면 어떻게 시작하면은 만약에 3월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4월이든 5월이든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처럼 필기도 간다 체력도 간다 면접이 몇 주인지 모르겠어. 7월까지 6월까지 아무 공부를 못해요. 그냥 멍하게 지나 기대만 품고 있죠. 혹시나 나보다 더 미친놈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붙지 않을까. 그 시간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4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할까 말까. 근데 딱 들어가거나 공부 시험이니까 남들이 다 앞으로 가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필기 열심히 했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거 어떡하지? 그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필기를 합격해야 되지 목표를 세우시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손해예요. 필기뿐만 아니라 체력과 면접까지 해서 나는 소방대원이 돼야 되지. 이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언제 운동해야 돼? 언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몇 월에 하세요? 이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필기도 안 되고 있고 공부하는데 버거가지고 맨날 치여있고 그런데 내가 야 너 운동 안 하냐? 선생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될 건데 뻔히.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그때 되면은 이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봐. 저런 운동부터 시작해봐. 평소 때 운동한다 생각하지 마. 스트레칭 같은 거나 해봐. 이렇게 하나하나 가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야지 소방대원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전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노력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회독이란 걸 해요. 미친 짓이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안 보면 불안하고 잊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렇게 어떻게 1년을 보내요. 차라리 어느 시기에 이것만 해라고 하면 그것만 하세요. 그거 끝나고 났을 때 야 이 시기에 내가 이것만 해랬다. 너 양이 많니? 아니요. 시간 남아요.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해. 다음 시기 와서 이거 모르면 너 뒤진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시기에서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더 더해야 될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더 더하세요. 그리고 또 상처받는 말 해드릴 거예요. 너 그렇게 하시면 점수 나올 것 같지? 안 나오거든? 왜 이렇게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너네들이 이론 공부를 했는데 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문제가 이 이론에 관한 얘기 매칭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매칭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각 시기별로 몇 월에 몇 월에 몇 월에 내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잘한 개인별 전술이에요. 공부한 방법이고요.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가르치겠죠. 기본적인 지식 이론을 가르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 정도면 이 정도 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 수업입니다. 이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잡아 출제자의 시각을 봐. 출제자가 계산 문제를 냈는데 4번 깔 가능성 없다. 왜? 아무거나 깔아도 되는데 우리가 25문항을 만들 때는 1, 2, 3, 4번 분포가 적당해야 돼. 1번은 10개, 2번은 2개, 3번은 5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못 만들어. 우리 룰이야 이게. 그럼 최소한 1번이 7개, 2번이 6개 이 정도 한두 개 차이는 가. 그러면은 계산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1, 2번 했다. 왜? 선지를 만들어낼 때는 있잖아. 1번으로 답을 만들기보다는 3, 4번에 답을 해야지 애들이 시간을 끌거든. 박스 문제가 아니면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옳은 걸 찾아라 옳지 않은 걸 박스가 아니면은 답은 3, 4번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 이게 요령이에요. 출제를 많이 해보고 출제하는 방식을 알면은 이걸 알아요. 참 애매한 말이죠. 감.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공부해서 저 새끼는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좋아.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 나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그냥 이제 보니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 저건 답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맞던데요?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은 살려. 그걸 살려야 돼. 그 너 능력이야. 어릴 때부터 네가 공부한 방식에서 네가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에 대한 이유를 잘 따져보면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외우지 않으면 틀린다는 강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어쨌든 답이 있을 거고 외워야 돼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를 해석해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가진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감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던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내가 전혀 볼 수가 없는 재난관리의 파트라든지 근데 쓸데없는데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에서 습을 얘기합니다. 반복이죠. 근데 이 반복도 제가 좀 멍청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멍청하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맨날 타이머를 재거나 안 가는 회독수를 재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한 회독 하면 체크를 해요. 1회독을 다 하면. 한 번 다 보면. 그럼 왜 하냐? 안 하면 불안해서요. 너 바보냐? 그거 10번 했는데 모르면 너 바보 같잖아. 다른 사람은 5번 해가 아는데 넌 10번 해도 모르면 너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져. 만약에 오늘 내가 연소 파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암기만을 다 할 것이다. 그럼 암기를 정해놓고 암기만 다 해. 근데 암기를 해도 문제 안 풀린 경우 있지? 그럼 뭐가 부족한지 아니?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그러면은 내가 외우지 않아도 이건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도가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암기가 아니라 이 문제나 이 이론 자체가 왜 나왔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한 내용들은 단순 암기가 있어요. 단순 암기. 이거는 뭐 이해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글자만 그대로 외우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복 암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뭘 들어가면 이 두 개는 이론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적용과 응용이 문제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론은 아까 말했죠. 이게 이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이거 답이 되고 저거는 답이 돼.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적용을 하려고 보는데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면은 몇 가지 이론을 막 섞어가지고 얘를 싹 포장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응용이에요. 응용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돼요.
그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요 응용 시험 나오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 특히나 소방학교로.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좀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다 준비된 사람 괜찮고 일단 순서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전술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것은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이 아닙니다. 1번은 무조건 검정제입니다. 1번은 검정제. 2번이 가산점입니다. 공채 같은 경우에 가산점하고 이게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되면은 제가 이야기할 땐 보통 5월에 마무리 지으라고 합니다. 5월에. 그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 급하겠죠. 급한데도 소방학개론과 법규나 안 그러나 행정법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년 한두 명씩이요. 1월쯤 되면은 12월쯤 되면은 학원에서 환불 받아가는 애 있어요. 시험이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뭔지 알아요? 한국사를 패스 못해서. 아예 시험을 못 치니까. 한국사가 3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검정제가. 그러다 보니까 5월, 8월, 11월, 11월 지나가면 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에 대해서 이게 합격하는 게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한국사 시험하고 영어하고 두 가지는 먼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점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뭐 가산점이 지텔플로 몇 점 받고 뭐 실용고사 몇 점 받고 이런 게 막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은 지텔프 같은 경우는 2주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시험 치셔야 됩니다. 선생님 준비가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돈으로 투자하세요. 한 번 시험 칠 때 아마 3만 원, 5만 원 이거 할 거예요. 계속 치다 보면 늘어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홀수달의 셋째 주에 나옵니다. 홀수달의 셋째 주 가산점을 위한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이 진행하는 기초이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초이론이 진행이 됐고 5월부터는 기본이론이 시작입니다. 기본이론은 선생님 기초는 안 해도 되나요?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뭘 하라고 시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을 시작한다. 소방학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갈 거야.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듣고 와. 예습. 왜? 저 아이들은 먼저 했잖아. 너 보고 풀강의 들으라 소리 안 할게. 풀강의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거 말고 수업하기 전날에 미리 예습을 해서 한 번만 듣고 와. 무슨 말인지는 알게. 그러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 내용 플러스 기본 내용 강의를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습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습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 스타트가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예습이라는 걸 잘 해본 적이 없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든 내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 우와, 그럼 내 첫 반응이 뭔지 알아요? 누군데? 어떤 앤데? 물어보거든. 그럼 소개자가 나도 몰라. 씨발 미쳤어. 너도 모르는 사람 나보고 왜? 딱 거부방이 와요. 그러면은 야 인스타 없어? 사진 없어? 그거 보죠. 그걸 왜 보는 거예요? 미리 정보를 얻으려고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건지 말 건지 뭐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론 남자애들은 대부분 예뻐? 이렇게 물어보죠. 1번이 그거지. 그치? 예뻐. 예뻐. 그래? 그러면 돈 많어? 이렇게 물어보게요. 농담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머리가 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요. 그게 되면은요. 복습 시간이 짧아요. 생각보다 복습 그래 되면 수업 시간이요. 반은 복습 시간이 돼요. 왜? 누군가가 내가 아는 것을 설명을 한다. 아까 봤던 걸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 접근성이 좋아져요. 적극적이죠.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요. 이론 수업할 때는. 7, 8호까지는 이론이 계속 갑니다. 여기는 기초, 기본, 심화, 올인원 과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서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해서 이걸 심화 이론과 다 때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3분의 1은 나락으로 갑니다. 못하겠다. 해도 까먹고 맨날 똑같은 건 보면 내가 왜 이러나 이런다고. 아무도 합격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심화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됐지? 이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지? 제가 보통 수업할 때는 뭐냐면요. 기초 이론은 딱 50%만 합니다. 50%만. 시험 범위 수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80% 정도 합니다. 시험이 나온다 예상치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보통 120%를 합니다. 120%를 합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은요. 나머지 30%만 더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5, 6월에 됐으면은요. 나머지 40%를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돌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다 하려면 우리는 얼마를 해야 하면 200%를 해야 돼요. 200%로. 이걸 내가 한 방에 다 때려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겠냐고요. 25문제 중에서 200%에 해당한 여기에 있는 문제는 기껏 해봐야 대여섯 문제야. 올해같이. 근데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까지 다 되었을 때 기출이 들어갑니다. 이 기출이 들어갈 때 있죠. 사실 기출요. 아이들이 기출 많이 풀면 되는데 소방학교로나 복교는 안 그래요. 역사가 짧아가지고요. 기출이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출제자 뭐 하냐면은 타 시험들 모든 걸 다 보고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같은 문제는 기껏 나와봐 이제는 20, 30%밖에 안 나와. 이제는 그것도 안 나와. 기출 문제 세네 개를 섞어가지고 나와. 근데 나는 이게 그 기출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기출은 언제나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원래 정규 시간 자체가 4시간, 4시간에서 일주일에 8시간 과목당 합니다. 근데 나는 기출을 8시간 다 안 합니다. 4시간만 합니다. 주에. 그럼 나머지 4시간 남아있겠죠? 이때 이런 돌출을 들어갑니다. 특강이요. 자, 이번 주는 화재 안전 기준 특강이다. 화재 안전 기준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된 상태에서 거기다 덧붙이는 것은 괜찮단 말이지. 이번 주에는 계산 문제 특강을 할 거다. 계산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내가 일단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너희들이 찾아가는 것을 알려드릴 거다. 그래서 방법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특강하고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온 것이 이제 자체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들이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명작 진도별이 뭐 너무너무 많이 아이들이 풀어가지고 도움이 됐다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올해 명작은 어떨까요?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그러면 우리도 수준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명작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 심화가 있는데 예전에 있던 기본이 기초로 내려오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기본이 심화가 기본으로 내려와요. 그러고 난데 올해 심화는 올해 기출 문제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또 만들어야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동영 쭉 모의고사가 넘어가는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12달이라는 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월부터 했다 치면은 6개월은 뭐가 되냐면 이론 수업이 되고요. 6개월은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매번 횟수만 돌리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 친구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법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애한테 야, 이 법에서 뭐 어디에 뭐 있냐? 뭐 있습니다. 이 새끼는 통으로 다 외우고 있고 나는 하다 보면 좀 까먹고 이래 되거든요. 걔 떨어져요. 차버리죠. 근데 자기도 웃어요. 이제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교수님 제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애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모든 것이 뭐 도전을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니까. 자, 그거 외에 이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안의 내용들은요. 제 인강으로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하는 건데 인강하고 실강하고 차이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당금질 복습같이 복습 문제는 나갑니다. 매주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가면서 누적되는 어떤 문제로 40문제씩 나가는 거고요. 이것까지는 공통으로 나가는데 실강에서만 하는 것이 뭐냐면 주간 테스트 매주마다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는 점수가 좋고 나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 내가 실수하는 것들, 기억이 안 나는 것들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리스트가 쫙 옵니다. 그럼 개인별로 점수대별로 다들 이제 통계를 내놓습니다. 11월, 12월, 1월 넘어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할 때 물론 뭐 매번 상담을 하지만은
그때 뭐뭐 부분이 어떻게 약하다 또는 안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좀 고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매 월마다 월말고사 칩니다. 월말고사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자극을 남기지 않으면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조건 횟수만 반복하는 회독을 합니다. 그래봐야 멍청한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말고사 매달 칠 거고요. 이게 이제 11월이나 1월이 되면은 그룹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그룹 과외죠. 제가 몇몇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그룹에 대해서 과외를 해드려요. 주제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정해가지고 교수님 저희 우리 조는 이번 주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따라서 특강을 해주기도 하고 그 조만 연필에 손으로 쓰기도 하고 교수님 저희 우리는 문제를 좀 풀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 문제만 집중 문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풀었던 문제든 안 그러면 옛날 문제든 이걸 싸그리 모아서 던져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룹 스터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실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상담을 제가 왜 중요시하냐면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개개인의 습관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렇게 공부하세요 하는 것은 난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저는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니 저렇던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정보를 주시면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걸 해보고 나 2주 뒤에 다시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어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다. 계속 해봐 그러면. 근데 2주 정도 하니까 전에 한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그럼 다시 돌려. 전에 한 걸로 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쳐내야 돼요. 남들이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쳐내고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짧으면은 2달, 길면은 4개월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참으면 남아있는 6개월은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은 저하고 무조건 일단 첫 상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간을 짜주면 시간 내에 와서 그때 상담하셔야 되고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신청을 해서 교수님 저 오늘 상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제가 시간 약속 잡아드리니까 그때 상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시는지는 사실은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라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목표가 있어요. 제 목표는요, 다르게 잘 사는 게 저는 사실상 뭐 살아가는데 뭐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다른 욕심을 가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직업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라도 너 뭐하냐? 이 새끼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내 손에 다 있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내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저도 행동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고 절제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매년 내수강생 100% 합격시킨다. 목표죠. 이상이죠. 안 되겠죠. 되면 좋겠죠. 잘 안 되겠지만은 그런 목표라도 있어야지 내가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들아 나 신경 쓰지 마라. 얘들이 너무 착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뭘 질문하거나 상담하려고 아씨 교수님 막 힘들 건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저 인간 쓰러질 것 같은데 막 내 걱정을 해주는 거야. 하지 마. 너 어떻게든 살아. 당신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으로요.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쪽쪽 다 빨아먹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줄 수 있어요? 그럼 줘봐요. 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줘요. 욕을 하셔야죠. 욕을 하시는데 내가 안 되는 거는 야 그건 내가 못하겠다 하겠고 하자. 까짓 건 뭐 있냐? 되겠네 뭐. 그럼 하는 거죠. 그게 실강이에요. 처음에 오는 아이들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봐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가 되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요구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네요. 우리 또 희영님 뭐 할 거 있죠? 예.
나머지 이제 수강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담임쌤이 좀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